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그 정도 금액까지 보조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수입이 조금 많은 그 소위 중산층들을 위해서도 보조가 6만 불까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게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건가요? 예, 이제 저소득은 라이파라고 하고요. 라이파라고 하고. 예, 중간소득은 마이파라고 합니다. 마드레 인컴 해가지고요. 네, 예. 라이파는 이제 로 인컴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자격 조건이 있나요? 신분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근데 대개 신분은 이제 영주권자 이상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신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합법적인 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본인이 무슨 뭐 다른 비자라고 한다면 그걸 다 변호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모든 걸 클로즈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본인의 신분까지도 증명하면서 일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 이상 되시는 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라이파는 대개는 항상 항시적으로 자금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파는 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자금이 금방 고갈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집값도 밸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뭐 70만 불, 80만 불짜리 예를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입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신청하는 거죠. 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금방 펀드가 소진되는 게 있고요. 네.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이렇게 집이 뭐 74만 5천 불 미만입니다. 그래도요. 네. 예, 그래도 그 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이 항상 남아 있는데 중간 소득은 금방 좀 소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현재 마이파의 상황은 어때요? 이미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여유가 있나요? 이제 올해 3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다시 시작.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2020년 3월서부터 이제 펀딩이 시작. 지금 LA 시티 카운슬에 지금 기류가 되고요. 네. 시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됩니다. 릴리스가 될 텐데, 네. 그것도 이제 나오자마자 알려지게 되면은 또 바로 또 이제 자금이 고갈될 수가 또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만약에 펀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한두 달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1월부터는. 그렇죠. 예. 네. 그게 만약에 3월서부터 내가 준비해야 됐다 그러면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미리 그런 펀드들을 갖다가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게 다운페이 보조하니까 좀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네. 저소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웰페어 받는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갖고요. 우리가 인컴 기준하면 저희는 로우 인컴이거든요. 네. 로우 인컴 우리가 세 군데로 세 가지가 구분되는데 여기 익스트림리 로우 인컴이 있고요. 극빈층이라고. 그렇죠. 극빈층인데 그 웰페어 받고 그런 그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몰개지를 갚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증명하기가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왜 로우인컴인데 왜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왜 로우인컴인데 왜 집이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은 되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살 수 있는 집이 그만큼 그렇죠.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예. 크레딧 관리나 뱅크 어카운트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네, 이제 펀드는 되게 1%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기 본인 살려고 하는 구입 가격에 만약에 7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7천 불 정도는 3개월 전에 내 통장에 있어줘야 돼요. 적어도 2개월 이상 돼야 되니까 한 3개월 전에 미리 7천 불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크레딧인데 크레딧이 620 정도 이상은 되는 건데 내가 크레딧이 620 정도 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레딧을 저희가 띄거든요. 네. 띄어보면 되게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뭐 자동차가 2대, 3대 막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대개가 자동차 한 대 500불짜리 자동차 한 대가 나간다 그러면 한 10만 불 정도가 집을 사는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레딧 점수 높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빚은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약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빚들을 좀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나가게끔 한다든가, 자동차를 리스한다고 해도 비즈니스 목적으로서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나가게끔 한다 그러면 빚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섞어서 하면 약간 좀 그런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본인의 크레딧 카드 나오면 본인이 다 하고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만 또 책이 나가게끔 좀 복잡한 관계가 갖고 있는데, 비즈니스에서 아예 모든 걸 다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크레딧 같은 것도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빚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 크레딧 카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빚, 또 스튜던트 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스튜던트 론 학생인 경우에는 빚이 연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전체 금액의 1%는 빚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소득층도 그리고 중산층도 네. 그렇게
정보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소위 다운페이를 네. 보조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운페이 받은 금액은 네. 어떻게 저희가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 보면요. 네. 샬롬센터.net 가시면 그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이제, 예, 만약에, 그 에큐리 쉐어라고 하는 포션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반을 나눠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 4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다운페이 보조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그 6만 불을 받았다. 그렇죠. 예, 아니면 뭐 9만 불을 받았다. 네. 그러면 40만 불에 9만 불 또 6만 불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냐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퍼센테이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값이 만약에 40만 불 주고 산 것이 50만 불이 올라갔다면 10만 불의 에퀴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에퀴리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어떻게 쉐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럼 그 10만 불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중에서 집을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집을 갖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 뭐 집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잔디 깎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등 모든 비용들을 다 그 버릴 필요가 없이 영수증을 다 처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 나중에 그런 상세되는 내가 얼마큼 그 집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나중에 그다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6만 불 받았다, 9만 불 받았다, 이거는 돌려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원금은 돌려주는데, 돌려주는데 만약에 집값이 상승을 했으면 그 상승 폭만큼 그렇죠. 보조받은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을 그 쉐어한다라고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쉐어하고 나머지 내가 집을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비용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도 다 빼는, 제외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아까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하면 그 퍼센테이지 그것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천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팔 때 돌려주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사는 동안에는 갚아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그렇죠. 30년 동안이라고 하면 론이 30년이니까 30년 동안은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 융자를 받을 때 융자 기관도 네. 그 정부가 어사인한 그런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은행기관도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은 샬롬 센터가 그 지금 정부 보조만 도와주면 안 됩니까? 네. 내가 아는 론 아피스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한 분이 두 서너 분이 같이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네. 한 분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론 아피스를 트레이닝 시켜놨습니다. 아. 예, 그런 또 경험이 있는 분들만 또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사인된 금융기관을 맞습니다.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네네. 재융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조건이 되나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재융제 받는 건 상관없고요. 재융자는 굳이 정부 어사인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상관없나요? 그죠. 근데 재융자 한다는 자체는 이제 집을 그거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린 돈을 보조받은 돈을 그렇죠. 예, 네. 집을 팔 때라든가 리파이낸스 할 때는 다 돌려주셔야 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어사인은 안 한 은행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보조받은 돈은 돌려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도움을 받으신 분이 네.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을 하나 패사디나에다가 하나 사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운페이 보조를 통해서 받은 그거를 갖다가 렌트를 주고 한 거죠. 네. 렌트를 주고 자기가 패사디나로 이사를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시에서 그걸 알고 그 집을 바로 이빅션을 넣은 거죠. 아. 예, 이게 바로 집을 나가든가 네, 아니면 퇴거 동시에 조치를, 갚든가 하라는 편지를 네. 받고 뭐 허겁지겁 손님이 달려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집을 도움받은 거는 절대 렌트를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건 본인이 프라이머리가 거주해야 되는 네, 거고. 거주하는 목적이 됩니다. 네. 또 다시 뭐 집을 갖는 건 문제 없는데 네. 정부 보조 받은 것은 그냥 프라이머리로 있고 또 하나 투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집을 사는 곳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이 상관없어요? 이제 지역은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전적이 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적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북가주 쪽에는 버진 뭐 20만 불을 다운페이 보조해줘요. 캘리포니아에도 여기 LA만 해도 9만 불 다운페이 보조해주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집값을 반영하는 거죠. 북가주 쪽에 그런 쪽에. 그다음에 여기는 또 그만큼 반영하는 것처럼. 뭐 지역은 다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LA 뭐 샌디에고가 됐든 다 사는 건 문제 없지만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집을 쇼핑할 때 직접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에이전트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에이전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느 누가 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운페이 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이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뭐 예, 그렇죠. 요새는 뭐 그냥 캐시로 산다 그러면 30일 안에도 그렇죠. 끝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조금 기간이 걸리는군요. 그죠. 걸리는데 이제 첨사부터 모르시는 분이 많이 한다 그러면 60일 걸린다니까 적어도 60일 정도 에스크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망설이게 될 네, 거예요. 셀러 입장에서는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한 45일이라는 말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셔야지 접근적으로 이게 어떤 작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경험 있는 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내가 60일 걸립니다. 그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예, 그럼 오파를 받아들이진 않겠죠. 그렇죠. 좀 그런 것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